서울대공원에서 호랑이가 사육사를 물어 중태에 빠뜨린 사고 11월 24일에 벌어졌으니까 벌써 열흘이 넘게 흘렀는데요. 사고 이후에 대공원의 여러 가지 허술한 관리 실태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흰 콧불소가 우리를 빠져나왔다가 물대포를 맞고 급사를 했다. 개코 원숭이가 우리를 탈출해서 30분이나 돌아다녔다. 이런 뉴스들 하룻밤 자고 나면 하나씩 터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26년간 곤충사에서 일했던 사육사가 왜 갑자기 맹수사로 발령이 났는지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가족들도 그 부분을 제발 밝혀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가족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피해자인 심재열 사육사의 처형입니다. 익명으로 연결을 해보죠. 나와 계십니까? 예. 예. 벌써 열흘이 넘었는데 지금 심재열 사육사님 상태는 어떤가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너무 많이 상해 있어서 힘들다고 말씀을 하세요. 상했다는 건 어디가 특히? 머리도 많이 지금 붓고 있고, 예. 의식이 안 돌아오고 있고, 또 목을 호랑이가 물었기 때문에 그쪽도 지금 많이 힘든 상태고, 척추는 아직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의학적으로는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 예. 그래도 가족들은 아직 희망 버리지 않고. 예, 저희는 믿기지도 않고 일단은 기도로 기적이 일어날 걸 그럼요. 믿고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인터뷰를 나서서 하시게 된 이유는 가족들이 정말 궁금한 게 있다. 꼭 밝혀달라는 부분이 있다고요. 왜 인사 발령이 그렇게 났는지. 인사 발령 문제. 네.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가족들은 심사육사가 맹수사로 발령받은 사실 자체를 아예 모르셨다고요? 네, 몰랐고요. 그 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예. 발령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껄끄럽네, 힘들겠네 그 소리를 했대요. 그래서 그때는 동생이 그럼 가지마. 그래고선 그냥 그게 끝이었었어요. 그 후에 발령이 났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군요. 네, 가족들한테. 모르고 사고 나고 알았어요. 사고 나고. 왜 말을 안 네. 했을까요? 이제 본인도 충격이었기 때문에 좀 자기가 더 적응하고 더 있다가 하려고 그랬으나 너무 힘들을까봐. 그 메모장에 보면 1월 4일자로 그게 써있더라고요. 맹수사 발령 받은 갑작스레 충격, 가로 열고 닫고 날벼락.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메모장에, 잠깐만요. 메모장에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다이어리에, 2013년 다이어리에 있더라고요. 맹수사 발령, 갑작스레 네. 충격, 날벼락. 예. 또 그렇게 갔어도 본인이 또 건의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발령이 난 후에도 그러니까 재배치를 건의해 본 적이 있다? 발령이 난 날, 그날 곤충관으로 출근을 했대요. 예. 그래서 그날 곤충관에서 맹수사로 가고 맹수사에서 곤충관으로 오고 나머지 2명은 뭐 다른 데는 어딘지 몰랐는데 둘이 일단은 건의를 했고 또 대공원장 왔을 때도 건의를 했다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계속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그렇게 곤충사에 26년이나 있던 분이 맹수사에 가게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한번 위에다가 건의를 해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건의를 한 게 있어요. 예. 건의를 했는데 그러면 묵살당한 겁니까? 네. 그렇군요. 발령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 수는 없는 상태고요. 저희도 그게 제일 궁금하고 답답해요. 저희도.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지난주에 서울대공원 전직 사육사 한 분의 제보를 받았는데요. 네. 동물원장하고 심재열 사육사가 좀 불편한 관계여서 징계성 발령을 내린 걸로 그 내부인들은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 좀 알아보셨어요? 그 부분은 이제 심재열 씨가 부인한테도 한번 그런 얘기는 했대요. 동물원장으로 왔는데 껄끄럽네 그 소리는 했다 그러고 저희는 그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동물원장이 먼저 병원에 오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셨어요? 네,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세상에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수많은 껄끄러운 인간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껄끄럽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26년 근무하던 사람이 그쪽으로 발령받았다?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혹시 또 다른 이유도 뭐 취재하신 게 있으세요? 네, 제보자들이 와서 얘기는 어떤 한 사람을 자리를 편한 자를 내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조별로 움직였다. 왜냐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가 내면 표시가 확 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이 움직였다 그래서 그때 그분들끼리 같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 같이. 누군가 한 사람 A라는 사람을 좋은 자리로 보내기 네. 위해서 티날까봐 네. 다른 사람들도 같이 움직이는 인사이동이 있었다? 네, 네.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는? 그거는 처음에 그 동물원장 인터뷰 끝나고 그 다음날 이제 한 이렇게 여기저기서 올라오셨어요.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그게 아니다. 그때 이런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네다섯 명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렇죠. 그럼 그 당시에 심재열 사육사처럼 자신이 오랫동안 근무하던 곳을 떠나서 좀 불이익 발령을 받은 분이 더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날 발령을 맹수사에 계신 분도 곤충관으로 가라고.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도 맹수사를 갈 때 힘들었고 그 맹수사에 있던 사람도 큰 동물을 다루다가 네. 또 곤충관 일도 조그마한 저기를 다루니까 힘들어서 둘이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들었어요. 아, 맹수사에 네. 있다가 곤충관으로 간 분도 힘들다라는 네. 하소연을 했다. 건의도 예, 했다. 조사를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예, 상당히 주먹구구 시스템이 아니었는가라는 또 네. 의심을 하게 되는 건데, 예. 그 심재열 사육사님이 남긴 여러 메모 가운데 잠금 장치를 언급한 것도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아, 그거는 2013년 다이어리 속에 A4 용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건의할 때 이분은 이제 써놓고 건의를 했어요. 예, 보니까. 예. 기록을 많이 남기셨군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써놓은 게 이제 건의할 때 예. 첫째는 인사권.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첫째는 인사권. 두 번째는 사육사 잠금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인사 보면 띄어넣기 인사, 싸맞추기 인사, 밀어내기 인사. 우린 이런 인사를 공명한 인사, 공감 인사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를 A4용지 두 장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다이어리에 그러니까. 그런 메모가 끼어 있었어요. 다이어리 속에 A4용지 두 장이 있어요. A4 용지 두 장으로. 심재열 네. 사육사님이 쓰신 건 확실한가요? 예, 그걸 그 노트 안에서 그 글씨고 그거 맞아요. 그리고 이걸 언제 발견하셨어요? 굉장히 귀중한 자료 이거는 같은데. 제가 그때 사고 나고 며칠 있다가 거기를 갔어요. 한번 동물원에다가 동물원 저희가 사무실에. 한 번 5건 정도 있더라고요. 저기에 예. 책꽂이에.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 잠금 장치 얘기였나요? 그 건의사항에? 두 번째는 사육사 잠금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까 이거는 잠금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그 후에 마련이 네. 됐는지 안 됐는지 혹시 모르세요? 저기 안 됐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그거는 그 직원들한테 들었어요. 아, 그렇게 잠금 해도 잘 장치가? 안 된다고. 잠금 장치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불량이었다는 건가요? 없었던 건 아니고요. 예. 이제 그 호랑이에 맞게 잠금 장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 주변에서 동료들의 말로는 이 건의문이 간 후에도 잠금 장치는 그대로였다. 예, 그날 사고 난 날도 사실 거기 계신 분한테 전화했는데 부실하다 이렇게 전화 그거 확인해 보시라고. 아, 사고가 그래서 난 날 저희가- 가족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그거 워낙 부실하니까 빨리 가서 확인해 보시라. 그래서 제가 하루 이틀 뒤엔가 이렇게 갔던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제가 듣고 갔던 주변에서 제보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군요, 가족들이. 예, 동물원에 인터뷰 나가고 나서 말도 못하게 예. 받았어요. 아, 제일 서운한 부분은 어디세요?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은 발령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예, 제일 서운한 부분은 어떤 거세요? 서운한 부분은 진짜 처음에 한림대 병원에 갔을 때 그냥 아무런 조치가 없었잖아요. 그냥 죽을 때 기다리는 것처럼. 그게 무슨 또 말씀이세요? 당직 의사도 뭐 할 수 없다고 힘들다고 이 얘기만 하고 그래서 저희가 막 여기저기 나서서 해서 이제 그 심재호 형님이 아주대 연락해가지고 예. 하니까 119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온 거거든요. 아니, 초동 대처가 그러니까 부실했다는 얘기인가? 네. 저희가 알기로는 바로 119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보자가 그날 전화 오기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무도 안 따라갔고 119를 보내서 119를 불러서 심재열 사육사를 태워서 병원으로 갔지만 그때 동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네, 없고 보내놓고 거기 수습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내놓고 처음 대공원 얘기하신 수습하느냐고 아무도 따라간 네. 적이 없었다는 것도 가족들 입장에선 지금 너무나 서운한 네. 거군요. 따라가지 그때 못했기 때문에 치료가 좀 늦어졌다거나 이런 것도 네. 있는 건가요? 저희가 병원에 갔을 때는 위험하다 힘들다 이 소리만 계속 5시 반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옆에 5시 같이 있었으면은 아무것도 네. 해줄 수 없다라고 할 때 그럼 다른 병원을 수소문해서라도 네. 옮기거나 조치를 네. 했을 텐데 그냥 네, 그리고 가족들 제가 갈 때까지 전화하니까 대책회의라고. 방치가 돼 있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 다음에 문자 주고 회의 중이 나중에 연락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지금 가장 바라는 점 어떤 건가요? 저는 일단 바라는 점은 얼른 깨어나길 바랄 것 물론이죠. 같아요. 그건 뭐 물론이고요. 예. 네, 얼른 진짜 깨어나고 또 제대로 이번에 제대로 철저한 조사해서 정말 진상 규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일어나시기를 저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서울대공원에서 호랑이에게 물려서 지금도 뇌사 상태에 있습니다. 피해자 심재열 사육사의 처형을 연결했습니다.